봅시다. 보자. 이제 우리가 그 미적분 해야 되잖아, 미적분, 그지? 미적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미적분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 봤던 거 기준으로 살짝만 얘기하자면, 어쨌든 미적분이 이제 뭐야. 이게 이제 미적분이 이제 좀 이게 수능에 이제 그 포지션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미적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수능의 기조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수원수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게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좀 난이도가 낮춰지고, 약간 중상위권 학생들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은 킬러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좀 줄어들었고, 중킬러가 대신에 좀 많아졌고, 그러니까 중킬러가 좀 많아졌다고, 중킬러가. 근데 이제 이게 중킬러가 많아지고 킬러가 난이도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중킬러의 난이도가 올라왔다는 소리는 아니야, 알았지? 중킬러의 난이도는 난이도대로 있지만 어쨌든 개수가 많아졌다고, 개수가. 문항수가 많아졌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야.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중킬러가 많아졌는데, 그럼 중킬러가 많아졌나 보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성취도가 어설픈 학생들한테 뭐야? 중킬러도 킬러인 거야. 걔네들이 중킬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킬러도 다 킬러처럼 느껴지니까 킬러가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지. 아예 킬러 자체는 손도 못 댔고, 뭐 15번, 22번 이런 건 아예 손도 댈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일반적인 중킬러 문제들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지. 원래는 뭐 한 킬러 2문제, 중킬러 한 2~3문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막 중킬러가 막 4~5문제씩, 막 5~6문제씩 막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고, 작년에. 물론 만점자는 뒤지게 많이 나왔지. 만점자는 한 몇천 명이 나왔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택 과목이 그래서 옛날만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막 2016년, 17년, 뭐 18년 막 이럴 때처럼 막 미적분 킬러 문제가 막 99%, 막 뭐 오답률이 막 90몇, 95, 99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4점짜리가 딱 3문제 있지. 28, 29, 30번 이렇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앞에 3점짜리가 뭐 26, 27 뭐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들도 보면요, 오히려 이제 26, 27번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었고, 3점짜리인데도 3점짜리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거기서 어렵다 보니까 28, 29, 20, 30번을요 아예 막 손도 막 못 대는, 아예 막 이렇게 뭐 바라보지도 못하는 막 그런 학생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28, 29, 30은, 그러니까 이게 쭉 4점짜리가 딱 3문제밖에 없어. 4점짜리가 딱 3문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4점짜리 딱 3문제밖에 못 내요. 근데 지금 막 낼 게 미적분에서 어떻게 보면 뻔해. 여기서 도형 문제 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요. 도형 문제는 이제 뭐 너 어제 다 배웠으니까 급수를 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어쨌든 도형 문제는 이제 급수 문제 내지 이제 삼각함수의 그 극한 문제, 그걸로 이제 낼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미적분 문제 하나씩 내야 되겠지. 그치? 미분 문제 하나, 적분 문제 하나 내야 될 거 아니냐? 킬러 문제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4점짜리 얘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는 것만 그냥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고, 그지?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올 건 뻔하니까 26, 27번이 오히려 막 그냥 막 일반적인 극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막 그런 문제들이 속출했다고, 올해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 선택 과목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왜냐면은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많이 달라져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 올해도 지금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 표준 점수를 어느 정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해가지고 막 이과생인데 내가 막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막 뭐 중경외시도 막 갈까 말까야. 만약에 이과인데 중경외시 막 갈까 말까야. 근데 막 그거를 교차 지원해서 막 하면은 막 스카이까지 바라보는,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정시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막 스카이에 막 제가 막 준경이시 막 갈지 안 갈지도 못할 급인데 뭐 성서한 막 경영학과를 쓰고 막 그 문과 애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지. 문과 애들은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지금 표현 점수가 맞았음에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통 선택한 애들이 성취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 수원스토어에 대한 성취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는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보면 확통 난이도가 올라갔고 기하 난이도 살짝 올라갔다고. 기하는 뭐 그렇다 치고 미적분은 어쨌든 떨어졌다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공통적으로 인강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미적을 할 때 막 그렇게 옛날처럼 어려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어. 막 미적분, 너희가 막 저기 미적분에 저 뒤에 미분적분 문제 풀어보면요,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가 막 수투에서 원하는 그런 막 미적분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도 막 그런 유의 문제가 막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다. 특히 막 합성함수 그래프 추론하고 막 이런 것들을요, 옛날에 막 교육과정을 막 넘어서게 막 추론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현우진이 약간 떴던 거야. 막 그런 합성함수 같은 거 추론하고 그럴 때 그냥 교육과정 막 우리는 막 미분해가지고 막 추론해야 되는데, 걔는 딱 보고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그냥 합성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때 유행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줄어들 거다. 약간은 줄어들 거고, 어쨌든 미적분은 그래서 내가 좀 내용을 정확히 익히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고, 내가 막 엄청나게 심화를 해서 막 그러는 거를 당장은 뭐 조금 안 해도 된다. 지금 교육과정상의 기조는 아마 그렇게 갈 거야. 작년에 그렇게 갔으니까 올해 그렇게 확 뒤바꾸기는 어려워요. 뒤바꾸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냥 막 미적분 같은데 막 어렵게 내버리면요, 이제 난리 난다고. 이제 표현 점수가 갑자기 막 이게 갭이 막 벌어진단 말이야. 물론 막 무조건 막 미적분 막 아무리 어렵긴 해도 만점 맞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막 만점 맞는 놈들이 막 표현 점수가 막 160점대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그런 애들은 막 그냥 갑자기 이과인데 막 서울대 경영학과 쓰고 막 이러는, 뭐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래서 미적분 난이도는 조금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시대야. 뭘 해도 아마 비슷할 거야. 뭐 물론 양적으로는 미적분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건 나도 뭐 인정을 하는 바이긴 하나,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투랑 겹치니까 사실 또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거야. 왜냐하면 확통이랑 기하는 내용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잖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건데, 미적분은 내가 수투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내용은 다 똑같거든. 그냥 함수만 달라지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뭐 미적분을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내가 봤을 때 한 6월 정도까지는 미적분은 좀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냥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 푸는 데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게 문제가 나오거나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서, 뭐 수원수투에 비해서 그렇게 요번 수능에도 보면은 막 특출나게 막 새로운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한 6월까지는 수원수투에 조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열의 극한 해보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해보자. 봐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천천히. 내가 거기다 뭐라 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 수열의 극한 파트는요, 결국 뭐야? 내가 여기서 이제 수원에서 배운 수열과 수투에서 배운 극한 파트가 이제 섞여 있는 거지. 그지? 극한 파트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수투로 얘기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서 fx, dx 뭐 이렇게 될 건데, 그지?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n이 뭐 어디로 가는데 an 이렇게 될 건데. 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교육과정 너희가 바뀌기 전에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 수열의 극한 파트는 문과 파트였고요. 문과 파트였고, 수열의 극한을 배운 이후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더 쉽다는 소린 거야. 더 먼저 배우는 단원이라고. 왜 먼저 배우는 거냐?
얘 함수의 극한은 x가 어디로 갈지 다 다르잖아. 0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뭐 1로 갈 수도 있고 다 여러 군데 갈 수 있지만 수열은 무조건 무한대로밖에 못 간단 말이야. 무한대로. 오케이? 무한대로밖에 못 가니까 우리가 되게 그냥 이 함수의 극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한 거야. 그냥 무조건 크게 보내면 되니까. 크게 보내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쨌든 수열을 거기서 써놨는데 수열은 뭐 한다? 어쨌든 수렴을 하더라도 이렇게 알파로 수렴을 하더라도 뭐다? 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건 어떤 값이 됐다는 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수열은 어쨌든 상태야. 상태. 알파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꼭 그 값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값에 가고 있는 상태면 어쨌든 극한이라는 거. 그건 뭐 수투나 미적분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뭐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발산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봐봐.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 단원에서 어려운 거는 뭘 거냐? 요거야, 요거. 이 수열의 꼴에 따라서 극한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우리 오히려 극한은 이미 수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그리고 뭐 극한은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너희한테 되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잖아. 일단은 극한 리미트는 맨 처음 배울 때가 좀 추상적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에다 써놨는데 이 단원이 사실 너희한테 어려울 수 있는 게 극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극한 계산하는 거는. 극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결국 뭐가 어렵냐? 저 AN을 끄집어내거나 뭐 어떤 수열의 어떤 성질들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거다. 봐봐. 그래서 AN 보면요. 우리가 AN을 이 일반항을 수투 기준으로 보면은 수투 아니지. 수원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배우거든. 꼴을. 뭐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 등차. 두 번째가 이제 등비. 세 번째가 이제 뭐 시그마 거듭 제곱의 합. 그죠? 거긴 뭐 그렇게 안 써놨지만 어쨌든 네 번째는 이제 부분분수 뭐 유리화 이런 것들. 부분분수 유리화 뭐 이런 거. 유리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총 4가지를 배우는데 그 여기서 지금 뭐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극한을 다 구할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왜냐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1차식이잖아. 등차 수열은 1차식. 그지? 얘는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조건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지? 얘는 무조건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됐죠? 그러니까 그냥 등차 수열을 극한을 씌우는 거는 나오기가 어렵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지? 수능 뭐 객관식에 보기에 무한대가 써져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지? 왜냐면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기 어렵고.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런 상태여서 일단 뭐 등차 수열은 내기가 어렵고 제일 많이 나올 거는 어쨌든 등비 수열이지. 등비 수열. 그지? 무슨 꼴? 지수꼴. 그지? 지수꼴. 지수꼴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그 극한 파트, 여기 지금 극한 파트 보면은 뭐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아예 따로 구성이 돼 있지. 책에 보면은 따로 구성이 돼 있어. 여기도 내가 지금 따로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 이제 4번에 따로 다루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뭐 시그마 거듭 제곱도 당연히 얘도 나오기가 어렵다. 봐봐. 시그마 거듭 제곱도 왜냐면은 내가 1차, 2차, 3차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내가 1차 시그마 하면 2차 되는 거고 2차 시그마 하면 3차, 3차 시그마 하면 4차 되는 거잖아. 시그마가 인테그랄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얘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극한을 씌우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 다루기가 어렵고 얘도 다루기 어렵고 얘도 다루기 어렵고. 됐죠? 그리고 이제 부분분수 유리화 같은 거는 이제 나올 수 있지. 그죠? 특히 뭐 유리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결국 또 발산하는 경우들이 생기지만 부분분수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오겠지. 그지? 부분분수는 해보면 잘 나와. 그지? 왜냐면 극한 시험 대부분 마지막은 0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수열에 따라 좀 나눠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거기다가 3번에다가 이제 뭐 복잡하거나 낯선 수열이면은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보는 막 그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에 an이 3이 되고 뭐 n 제곱분의 bn이 리미트가 뭐 몇이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뭔가 낯선 수열이 돼 있을 때 내가 뭐 이제 3번이라 쓸게. 그냥 복잡하거나 낯설 때, 또 복잡한 수열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수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수렴 성질을. 그지?
아저씨 거기 앉고 알부터 알겠어. 이거 모의고사거든? 지금 풀어. 오케이? 지금 몇 시야? 그 모의고사 푸시고. 어쨌든 수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수렴 성질. 그지? 수렴 성질은 뭐야? 어떤 수렴하는 수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하는 수열을 하면은 얘가 수렴된다라는 거지? 왜? 알았어. 오늘 어차피 나도 필요 없어, 너. 봐봐. 어쨌든 수렴하는 거에 사칙연산에 수렴하면은 수렴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것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고.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뭐 AN, 뭐 이렇게 아까 뭐 NJ, 뭐 N에 AN 돼 있는데 그럼 AN이 뭐 N분의 1이어야 되지 않냐.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런 거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또 막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거 함정으로 내려면 낼 수 있다고. 내가 뭐라고 딱 얘기하긴 뭐해요. 근데 그거 내려면 낼 수는 있어.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지? 얘일 때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수열 사이에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거기 쭉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봐. 그래서 내가 여기 두 번째는 수렴하는 거에 더하기 빼기에 발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랑 연산하게 되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무조건 발산. 오케이? 곱하기 나누기는 아니고, 알았지? 곱하기 나누기는 아니야.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에 더하기 빼기 발산하는 수열을 하면은 무조건 발산한다. 됐죠? 어쨌든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번으로 써놓은 거, 그냥 디귿이라 쓸게, 여기서는. 2번이라고 써놓은 건 뭐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꼴을 맞추는 거고, 그 문제에 주어진 꼴을 맞추는 거고, 꼴을 맞추는 거고, 디귿 같은 경우 뭐야? 꼴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그지? 대부분 이제 뭐 돼 있는 경우? 부등식 돼 있는 경우, 그지? 부등식 돼 있는 경우 뭐 하면 된다? 샌드위치 쓰면 되겠지? 샌드위치를 쓰면 된다, 그지? 근데 꼭 부등식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뭐 이렇게 문제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거 부등식뿐만 아니라 막 그런 거 가우스 기호 돼 있는 거, 막 리미트 뭐 수열로 함수로 얘기하면 x가 뭐 몇으로 갈 때 뭐 3x분의 x의 가우스의 값 뭐 이런 것들, 뭐 x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아저씨 졸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얘가 뭐 몇과 몇 사이에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부등식 돼가지고 그거 뭐 샌드위치 정리해가지고 막 구할 수 있다. 이거 0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아무튼 이런 식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뭔가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이 극한이 계산이 안 돼. 극한이 딱 우리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부등식을,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보면은, 4번은 이제 부정형, 그지? 부정형인데, 부정형은 이제 교과정에 다루는 부정형 총 4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0분의 0꼴,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는 0 곱하기 이게 원래 네 번째인데, 어쨌든 네 번째는 몇이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근데 일단 여기서는 0분의 0꼴은 나오기가 쉽진 않아, 그지? 물론 이제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어차피 무한대분의 0분의 0꼴은 또 이제 역수치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라서, 어쨌든 0분의 0꼴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내가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0으로 가게 만들면 그냥 그거 역수치해버리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투에서는 수투에서는 제가 가장 메인이었지만 미적분에서는 요 극한이 사실 잘 나오기 어렵고,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야. 꼴을 만들면 억지로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도 만들어도 그냥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얘기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되지. 최고차항 계수 비교. 항 계수 비교인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하면은, 최고차항 계수 비교인데 이게 사실 교과 과정상의 얘기는 아니지. 오케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해법으로 푸는 거야. 그지? 속해법으로 푸는 거야. 교과 과정상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어떻게 푸는지 아니? 그지? 나누는 거지. 교과 과정상에선 뭐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으로 나눈단 말이야. 오케이? 교과 관형상의 방법은 얘야. 됐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요걸로 안 풀리는, 요걸로 좀 개념이 애매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돼. 혹은 막 그런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여기 지금 이거 미적분에서도 보면 지수 파트에서 극한 문제만 나오는 거 있거든요. 막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것들 나오는, 이거 나한테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된다? 3의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어디, 왜냐면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냥 가정한다면, 물론 얘는 무한대로 갈 거지. 왜냐면 무한대도 우리가 급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3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 해가지고 나는 얘가 0으로 갈 거고 1에다가 무한대 곱할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무한대로 묶는 거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묶는 게 원래는 교과정이야. 오케이? 무한대로 묶는 게 교과정인데 우리는 그냥 뭐 최고차항 계수 비교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좀 그거를 뒤틀어서 내는 경우들이 몇 문제 있긴 하다. 뭐 아주 이게 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뭐 어떻게 푸는지 알 거예요. 뭐 통분하거나 뭐 통분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무한대꼴로 묶어주면 좀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는 대부분 유리화하는 경우겠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거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 부정형, 그래서 식 조작해서 내가 각각 유형에 따른 계산법을 숙지하셔야 된다. 근데 수투보다는 좀 쉽다. 왜냐면 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무한대를 포함하는 식은 무한대를 묶어내게 돼서 방금 했듯이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수라고 써져 있는 그런 것들. 됐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뭐야, 저 어디가? 이걸 좀 싹 지울까? 근데 내가 지금 막 부정형에 대한 계산을 막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을 거고, 뒤에서 그 뒤에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거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막 수투에서 지금 극한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지금 그걸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이렇게 네모로 쓰자. 수렴하다 하다. 이게 이제 뭔 뜻이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제 알파로 간다면 내가 이제 항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랑은 동치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 알파로 간다라는 거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라고. 왜냐면 나는 무한대라는 게 어떤 값이 아니란 말이야. 가는 상태지. 그지? 그러니까 n이 커지면 an은 알파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거기다 플러스 1 해봐야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알파로 가는 거야. 뭐 얘가 지금 뭐 an 플러스 2가 돼도 마찬가지고 an 마이너스 1이 돼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내가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게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오케이? 곱한 게 아니라 더하는 거면 가능해. 다만 이제 여기가 안 돼. 내가 거기 써놨듯이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 플러스 1, 뭐 혹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럼 내가 제가 알파일 때 얘네 둘은 알파가 맞다고.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오케이? 얘는 지금 수열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잖아. 얘는 짝수항들만, 얘는 홀수항들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쭉 무한대로 왔을 때 알파로 가면은 얘네들도 당연히 홀수건 짝수건 지들끼리 쭉 가더라도 알파로 갈 거라고. 다만 반대는 아니지. 그지? 반대는 아니라고. 예를 들면 뭐 제일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an이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진동하는 함수. 아씨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얘 짝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다고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볼 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것도 교과전에 나온 것 중에 좀 어렵게 나오려면 뭐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뭐까지 나올 수 있어? 교대급수까지 나올 수 있어. 뭐야 지금 여기 지금 사실 극한이니까 급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대급수 뭐였는지 기억하니? 몰라? 막 그런 거 막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뭐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짝수항끼리 짝수항끼리 아니고 짝수항까지 묶어서 계산하면 뭐 되고 홀수항까지 계산해서 묶으면은 뭐 되고 해가지고 그 두 개 극한이 같아야지 극한이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살짝 애매하긴 하나 근데 교과서에 다 출제는 돼 있다 이게. 교과서에 다 출제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뭐 이런 개념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제하려면 출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출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지. 이게 뭐 어쨌든 극한 파트에서 좀 문제가 나올 법한 게 이제 이쪽 파트지. 내가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등비설 지수꼴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딱 쉽지. 그냥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 그지? 2x제곱과 3x제곱은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3번 보면은 2x제곱이 있고 3x제곱이 있으면은 내가 리미트 2n제곱이라고 하자. 지금 수열이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다 친다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얘가 더 큰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야. 약간 차수의 개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차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됐죠? 그러니까 무한대에도 급이 있다. 그럼 이제 뭐가 더 클 거냐? 거기 그냥 써놨지. 공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오케이? 얘는 지금 공비의 절대값이 2고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 3이잖아. 그러니까 더 클수록 크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뭐 그냥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미적분 내내 쓰이는 거지. 그죠? 무한대도 급이 있다라는 게 뭐 그 뭐냐 로그가 제일 무한대에서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물론 뭐 탄젠트가 어디 끼냐 뭐 이거에 좀 애매하긴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탄젠트까지는 기울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왜 이 문제를 지금 4번을 좀 풀어볼 거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조금 나왔어.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재작년에 6월에 나오고 수능에 나왔나 아무튼 이래가지고요. 요 관련된 거를 좀 볼 건데 거기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등비수열의 지수꼴에 대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가지고 뭐 맨날 나오는 막 그런 거. 뭐 fx가 있는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x의 n제곱 플러스 뭐 3분의 뭐 3x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지? 막 이런 류의 문제. 그지? 이런 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를 뭐 해야 되냐면은 결국 구간을 나눠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 함수를. 그 구간 기준이 뭐냐면은 얘지. 뭐? 공비지, 공비. 공비를 기준으로 나뉠 거란 말이야. 그죠?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 등호 포함하는 요 사이에서 수렴하고 그러니까 거기 바깥쪽은 뭐 어떻게 뭐 발산하고 뭐 이런 거 거기 써놨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그럼 난 얘를 그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가 기준으로 좌우를 살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너 인강 보니까 이걸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들 있던데 사실 그렇진 않아. 알았지? 문제들 보면요. 얘 이렇게 해가지고 fx를 아예 정의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거기 써놨는데 함수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대부분 어떤 문제들? 교점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선생님 학생 때도 되게 심화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뭐 물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솔직히. 좀 익숙해지면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어떤 특정의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특히 교점을 봐야 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살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하면 된다? 이 공비가 마이너스 1 되고 1 되는 거 이 기준으로 좌우를 살피면 될 거라는 거야. 됐죠? 결국은 끊길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각각 정의되기 때문에 아마 안 끊길 거라고요. 됐죠? 아무튼 이상한 유리함수처럼 막 그렇게 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끊길 거다. 라고 돼 있고.
일단 뭐 이제 마지막으로 단원상의 주의점 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게 이제 이런 거지. 단원상의 주의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맨 처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의 개념보다는 수열의 개념이 너희한테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특히나 이제 뭐 일반항을 구하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나 SN과 A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등등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어쨌든 극한이다 보니까 뭐야? 도형이 나올 가능성이 도형이 나와. 뒤에 보면 도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은 최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익혀야 된다. 오늘 또 이따 하겠지만 뭐 가계 이등분선이라든지 내저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딱딱딱 떠올라야 된다고 성질이. 아, 뭘 써야 그냥 무조건 얘 나오니까 얘를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쓸 것들을 좀 뭘 해놔야 돼? 조금 이렇게 목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 딱 이 성질은 이것만 쓸 거야 라고 딱 정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거